그러면 한신대학교의 이영남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혹시 그 자리에서 회를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기 발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90년대부터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완전히 그 전신을 찢기다시였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할 때 제일 업무 비중이 낮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지키는 거, 수위 같은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운전이 아니고. 그래서 올라와서 이렇게 좀 전시를 보니까 이게 새로운 횟집에서 새로운 회가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찍기다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새로운 회를 먹어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감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발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까 조장 말씀하실 때 있는데요.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 그 말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따님의 예를 드셨는데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아니 딸이 꼭 진실을 알아야 될까?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잘난 엄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때도 나오는 거지. 꼭 진실을 알아야 돼서 엄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딸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설령 진실을 모른다고 해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과다한 신화책에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일까? 아니 세종대왕은 정말 태양이 즐거워지는 더군다나 생각하고 살아도 한글을 창제하신 분인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곳이 예. 아니 아카이브로도 중요한 것은 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렇게 찌끄러시 예를 들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진실 담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진실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권력화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권력 담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배경에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새로운 기록의 어떤 현장에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찌끼다시에 불과했던 그냥 이렇게 가우디를 독창했던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생산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주영 같은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록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처럼 갤러리도 이제 아카이브 영역에서 새로운 이제 그 시스템이 아닌가. 비유를 들자면 어제 비유를 들지 말라는 비유를 들자면 이제 어떤 갤러리가 기록 현장이 새로운 터미널이 되지 않습니까? 종전의 터미널은 이제 어떤 종점으로서 역할이 이제 컸었는데요. 또 터미널은 또 새로운 출발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떠나자면 역시 터미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그런 어떤 새로운 기록 현장이 되지 않나 싶은 감회가 드는데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 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말씀하실 때. 사회적 기업. 김명훈 선생님이 사회적 기업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뉘앙스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명훈 선생님의 사회적 기업은 이제 어떤 권력 투쟁의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권력 당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 발표는 좀 그런 뉘앙스는 좀 다른 문화적 투쟁이랄까? 그런 뉘앙스가 있어집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에 보니까 예, 125쪽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기록의 전신 부분에서는 사회문화적 기억, 공부와 행위, 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그 문화적 기억이라는 말이 좀 눈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화적 기억과 앞서 김원내 발표를 못 드리셨겠지만 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기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향점은 물론 이제 같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다르고 어쨌든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진이 이제 어떤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도 사진이 소중하고 사진을 전시하는 큐레이터에게도 사진이 소중하듯이 아티비스트에게도 사진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오늘 텍스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사진이 빛의 예술이라고 굉장히 많이 해서 빛을 어떻게 조합시키냐에 따라서 사진이 마치 물체적으로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맥락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두 번째, 우리 이제 그 기록법에 보게 되면은 사진 기록 아래에 이제 뭘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이제 포즈를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사진 쓰는 캡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캡션한테 다른 거가 중요하다. 이게 먼저 두 번째 만약 맥락성이라면 오늘 말씀하신 텍스트 맥락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전에 그래서 이제 그랬던 생각이 이제 요즘 저희가 언어와 기억하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제 언어학은 기억하기 일종이라고 서시 같은 문학적인 기억하기 일종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자기록을 다루면서 IT 방법을 많이 쓰고 이제 기록이 원본이 아닌 진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글과의 원리를 발견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술 아카이브를 요즘 많이 하면서 지적 방법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문화의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기하학적 방법론을 쓰신다면 어떤 합리적인 베이스 밑에 깔려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방법론을 이제 좀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갤러리라고 하는 기록 현장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그 기록이 변화되는 것을 장기 버전화서 있는 IT 기술을 막 집어넣어가지고서 무결성이라든가 진본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고 문화인류학을 이제 내러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화기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줬다면 선생님이 이제 갤러리라고 하는 이런 교육 현장에 어떤 이제 구체적인 뜻까지는 아니라고 어떤 맥락의 방법론을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이제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제 김원수님 발표를 들으면 참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김원수님이 예를 들진 않으셨지만 요즘 김원수님 아까 이제 FTA를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화록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대화록이 이제 일차적으로 구성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말하는 기록과의 행위를 통해서 대화를 일차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화를 탄생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 대화. 그래서 만약 100년 후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종 사인한 대화력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최근 1년 동안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 사회적 맥락이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적 맥락을 어떻게 기술서에다가 동기화시킬 것인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제 기술서에다가 아까 보여주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시민 아티비스트들이 이제 접근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동기화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줬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선생님은 만약에 이제 그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갤러리 현장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결국은 주체성을 가진 우리 아티스트들이 접근해서 뭔가 이제 그 다른 맥락을 또 전시하는 행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것은 아마 역동성, 마지막에 이제 역동성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맨 밑에 그 127쪽 맨 아래에 역동적인 재구성이 필요하고 그 전제는 이제 개인의 역사 경험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룰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 전시를 직접 보는 사람이 어떤 개인의 경험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역동적 재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좀 갤러리 현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갤러리 현장을 재구성을 나가셨을지 세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저 마이크 없이 시작해요. 맨 처음에 그 사회적 기업과 문화적 기업에서 먼저 구분을 하는 예, 지금 같은 거 같은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대표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과거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구가 되는 것으로서의 문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표현되고 표출되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의 어떤 집단적인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했던 것 속에서는 배제되었던 어떤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랬던 기업들이 미시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상황은 사실은 어떤 문화적 기업 속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별을 둔다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것보다는 문화적인 기업으로 얘기를 해도 안 나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표됐던 그런 기업들 속에서 배제됐던 혹은 거세되었던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어디 삭제돼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미시적으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가까이 어떤 미시적인 문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 머리가 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아니지만 내 자식은 또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지금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제 문화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가 어떻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체화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리바이벌 하면 전자기록은 IT 베이스로 우리가 다시 방법을 만들었고 구슬 아카이브는 문화인류학적 베이스에서 이제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갤러리 현장이 학문적 베이스를 그걸 이제 학문적 베이스라고 하기는 저는 좀 부정스러운 면이 있지만 저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호학, 그러니까 기호,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과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기호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좀 기호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석하는 거의 fun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너와 내가 보내는 기호가 어떻게 해석돼서 어떻게 수용되느냐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것도 기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호 없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호학의 전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갤러리가 어떻게 전시에서 유용하게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아니 이제 역동적 재구성. 예, 역동적인 재구성에서 그러니까 지금 갤러리를 연결을 예, 갤러리는 좀 역동적으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잘못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제와 마찬가지로 그 역동적인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그동안 너무나도 공교롭게 매몰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거로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잉여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수용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정말 기록이 갖고 있는 문제 자체가 다 사실 역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기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오늘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한 기록을 얼마나 수정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만을 연기해 볼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다 수용을 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더 두터운 맥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갤러리 자체도 분명한 전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영남 선생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발표자분이 설명을 주셨고요. 그 발표자분이 설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아보는 정말 문화적 기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단어 속에 이 사회적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교재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들을 문화적 기억 속에서 담보하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진 교육을 통해서든 전시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플로에서 질문을 한 개나 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분이나 혹은 토론자분에게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역시 기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아카이브에 핵을 긋는 강의예요. 근데 굉장히 학생들, 대원 학생들은 이 강의를 대조시로 했기 때문에 경험이 그동안 들어가는 학문적 경험이 됐건 실제 되는 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10분 가까이 뭔가 체험하기는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양한 각도의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역동적 재구성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이라는 것은 역동적 재구성을 결정해요. 상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록과 정보는 달라요. 여러분 정보문에 이 보면 리터레이션 그 영상 기록에서 나온 거예요. 네. 똑같은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역동적 재구성이라는 말을 사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카이브 쪽에서는 유용한 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공공의 신문사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비판할 때는 기록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록은 있는 그대로 진실성이 있고 사실성이 있고 진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진 속에는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아니 거의 구현설명이 들어가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그런 걸 하시는 그 문화인류와 보고 인류와 미국은 역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도 보고를 갖다 있다가 그걸 짜집기 하고 세계인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진을 찍는 디지털 사진, 아날로그 입장의 사진성은 괜찮은데 디지털 사진이라고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또 만들기 때문에 역동적 재구성이라는 말은 들어가는 입장에서 맞지 않나. 의견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그 역동적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나사나 그런 국정부의 사진들을 보여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줄 때까지는 연결성으로 흔히 말하는 제도적으로 안정, 좀 진공 상태에 있는 기록들을 좋지만 이미 내가 그걸 다운받는 순간부터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치하는가를 내 손에 달려있는 또 다른 연결성이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넘어가지 않는 자, 그러면 여러분 사기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예? 사기하고 삼국사기와 사기 유사한. 아까
바로 제가 사회적 기업과 문화적 기업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그 김영훈 교수 역시 베테랑에게 설명을 잘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집단적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자유, 프리덤이에요. 자유예요. 자유라는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이라서. 그러나 문화적 기업은 자유예요. 책임 동반하지 않는 겁니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련이 혼자 글을 썼어요. 중이련, 스님 이련, 죄송합니다. 스님 이련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의 전설을 갖다가 스토리 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삼국사는 반드시 그 이전에는 민간 역사를 기록할 근거가 없었어요. 이런 말 김구시가 통일신라를 다시 복원시켜서 그것도 900 몇 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등이 지내서야 어때요? 삼국사 이러는데 한 근거가 없으니까 통일신라가 적장해서 고구야 100개를 보는 거예요. 북한이 사기를 갖다가 진공할 거냐 역사가 누나도 필요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특히 이 사진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역동적 제기동 측면에서는 스토리 측면에서 굉장히 강할지 모르지만 사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설명할 때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그 건축 아카이브 나오는데 한번 그 스코틀랜드의 아카이브 센터를 가보세요. 스코틀랜드의 그 내셔널 아카이브 센터에 보면 500년 전에 500년 전에 민간 기록과 집단 기록을 세계 구별해 나갔어요. 이렇게. 아 저거다. 그러는데 우리 국가기록원에서 그 NLL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NLL 이 문제를 갖다가 사회적 거기서 공공기록이니까 그럼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여한 사람들 진짜 인터뷰를 해야 되네. 그 기록이 안 나와요. 나중에 들어가요. 그럼 자신이 무겁게 해서 사고가 발생될 때 안 됐다. 어디서는 세 가지에서 세트를 해주는 모르겠지만 넘어가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문화적 기업을 굉장히 여기서 혼동해서 하는 거예요. 항상 맞물려 가야 돼요. 제가 짧은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기록과 기록을 좀 예를 드시면서 문화적 기록과 사회적 기록을 구분해야 되고 그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맞물려서 존재해서 저희들이 또 감당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마지막 하나 받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